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품질경영 기사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강좌를 개설한 지가 대략적으로 3년이 경과했습니다. 3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기술사 시험에 도전을 하시면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품질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사이트였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꿈을 위해서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활용하는 걸 보고 품질경영 기사는 조금 지원량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술사 시험 문제와 기사 문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미력한 모임이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기술사에 관한 수험서를 nem과 동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포럼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현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취준생의 취업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현재 봉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품질관리 기술사와 공장관리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양쌤의 품질경영 기사와 양쌤의 품질교실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현재 기술사는 양쌤의 품질교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수험생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품질관리 기사 시험은 1차와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2차는 경력심사이고 3차는 구술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이번에는 1차 시험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시험 시간은 100분씩 4교시로 되어 있는데, 논술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 계산 문제만 여러 가지로 이제 스태트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논술 쪽에서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1교시는 총 13문항 중에는 10문항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교시 문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현재 1교시라고 되어 있고,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시간 100분으로 되어 있고요. 수험 번호하고 성명을 문제지와 답지에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지 10문제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논술 문제가 되는 거죠. 개당 10점씩입니다. 그리고 2, 3, 4교시는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총 6문항 중에서 4문항에 대한 기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항당 25분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수의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당 25점씩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수험번호와 성명을 교시별로 쓰게 돼 있고, 그리고 교시별로 답지에다가 수험번호와 성명을 쓰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되어 있고, 실제 그 계산 문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해서 관심도가 많은데요. 계산 문제는 1교시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 내지 30% 정도, 그 다음에 2교시는 30 내지 50% 정도 출제됩니다. 물론 6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된다는 게 아니고 4문제만 골라 쓰는 거니까 4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1교시는 10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산인공에서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문제 번호와 문제를 답지별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이제 번호와 세 문항을 쓰고, 그 다음에 문제를 쓴 다음에 그리고 답을 쓰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헤드라인만 적으시면 됩니다. 헤드라인만 적고 문제를 풀면 되지, 뭐 굳이 어떤 경우는 문제가 한 페이지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도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뭐 데이터가 한 30개 정도 되면 30개 데이터를 다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일단은 문제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사 시험은 문제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데, 기술사 문제는 그냥 본인이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항 번호를 써달라, 뭐 이런 얘기로 이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를 풀었는데 잘못 풀었으면 전체를 이렇게 가위표로 하고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표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X 표시만 하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나 주의할 것은 어떤 문학에 대한 답안을 썼으면 그 마지막에다가 끝이라고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채점하는 사람들이 가피를 하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항상 끝자를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시별로 모든 답안이 다 끝나게 되면 이하여백이라고 하고 이렇게 쫙 이하여백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데 뭐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약간 그 내용이 좀 틀렸다 그래가지고 답안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기술사 시험도 시험인 만큼 저희 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시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시험 범위에 맞게끔 문제가 출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좀 폭넓게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다 인정을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출제되는 것이 기술사 시험의 특징이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암기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그 시험장에서 실패를 범하게 되죠. 사실 채점을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뉘앙스가 맞지를 않아요. 뉘앙스를 맞지가 않아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쓰는 답안 중에서 문항당 100점 만점이라면 40점 이하의 답안이 전체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만큼 답안이 요지를 못 찾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외운 것 자체만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답안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채점하는 분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을 써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본인들의 경험이나 의견이 플러스되는 그런 형태가 돼야만 좋은 답안을 얻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답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품질 경영 모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품질 특성 선정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책 범위가 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전체 시험 범위를 이렇게 9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9장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1, 2, 3장은 주로 논술 시험 중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은 품질에 관한 모든 이론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2장은 품질 코스트와 표준화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품질 코스트를 여기다 원래 넣어야 되지만은 품질 코스트가 이 주요 항목에서 상당히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품질 코스트를 여기다 넣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품질 계획 및 설계가 여기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운영에서부터 품질 코스트에 이르는 내용들 주로 표준화에 관한 건데 그걸 2장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품질 개선에 관한 부분들의 이론들은 전부 3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대학 커리큘럼에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기사에서 설명되어 있는 그 이론표는 기초 이론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들과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업통계학 기술사 시험에서는 표본설계법이라고 샘플링 검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 대신에 표본설계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도 그리고 실험계획법 그리고 이제 품질관리 기사 시험에는 없는 다구치 실험계획법을 별도로 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과정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신뢰성 설계를 일단 넣었죠. 기사는 신뢰성 관리고 기술사에서는 신뢰성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를 1권과 2권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사용되는 책 이름을 양쌤의 품질관리 기술사 워크북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책이 3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출판 부수를 100% 제한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싼 형태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권은 아까 얘기한 1, 2, 3단원을 합친 품질 경영론인데 이 부분은 포럼으로 교육을 정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권은 4장 그 공업통계에서 신뢰성 설계까지 9장까지를 전부 다 뭉쳐놨는데 이 부분은 유튜브로 문제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술 중심이고 이것은 이 풀이 중심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가 기본 텍스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2023년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5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들을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각 범위와 유형별로 문제를 모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15년간 모든 문제들의 움직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200~300쪽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의 책의 그 볼륨은 한 1400쪽 내외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필한 품질관리 기술사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책은 3편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홍공학습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08년 85회부터 23년 130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산인공이 공시한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전체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가 이와 같이 필립스 크로스비에 대한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필립스 크로스비에 관한 문제는 품질 백승과 품질 경영 절대 원칙, 그리고 품질 그리드, 5 그리드, 그리고 이제 14단계. 보통 이 4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여태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로스비에 대한 시험 문제 출제가 잦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 크로스비에 대해서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이론서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 논술 문제의 답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시중에 대학 교재 대략적으로 한 50종 이상을 여러분들이 다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워낙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실제로 출제되는 서적이 제가 갖고 있는 책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50종 이상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이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도서로 활용해서 답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태 출제된 계산 문제는 15년치를 모두 문제를 제시해 놓고 답안을 달아놨죠. 실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참고도서를 썼는데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 분산분석법의 그 세목 차트인데요. 7-2라고 되어 있죠. 7권이 실험계획법 과목인데 거기서 7-1부터 시작해서 다시 7-10까지의 세목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7-2 분산분석법에 해당되는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3권 내용을 참조로 해가지고 전체로 정리해서 제시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다시 이 항목에 대해서 서브 항목이 들어가는데 이 서브 항목별로 관련되는 출제 포인트가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실제 이것은 출제된 문제인데 126회 2교시와 89회 1교시가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산분석의 의미와 분산분석을 통한 검정의 절차를 설명하고 분산분석표의 양식을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먼저 써놓은 거예요. 분산분석은 요인의 수준간 또는 교작용의 수준간 차이를 검정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의 절차를 설명하고 그래서 검정 절차로 통계적 가설에 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시험 문제하고 맞추어 가지고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3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형태를 쭉 일단 한번 보신 다음에 본문을 독서를 하시다 보면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본문과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결된 형태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전부 다 재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책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시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답을 다는 방식입니다. 계산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가 127회 1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망대 특성으로 출제가 된 건데 비기업에서 생산하는 실의 접착력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답을 달아 놓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은 저희가 이 홍공학습 가지고는 기술사는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합격을 할 정도의 인원은 전체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충 시험을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에 걸치게 되는데 한 번에 합격한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기술사 시험이 그렇게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줌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줌을 통해서 월 2회 정도 양쌤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제 강연은 제가 할 것이고요. 그 주제 강연에 따른 여러분들의 토론식 수업, 그리고 참여식 수업을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적응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공동학습을 통한 빠른 지식 습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의 토론형 수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많은 인원을 참가를 시키는 어렵고 일단 선정된 회원에 대해서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파트 2 품질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시험 문제에서 대략적으로 40% 정도를 결정짓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이 계산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시험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몇 문제 나오지 않지만 그 계산 문제를 맞춰야만 논술을 최대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품질경영 기사의 실기시험을 80점 이상 받을 실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로 수리가 중심이 되어 있는 파트 2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학습을 돕기 위해서 양쌤 포럼 참가자에 대해서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동영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건데요. 이거는 기존의 품질경영 기사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을 12개밖에 못 만드는데 지금 12개가 차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서 기존의 품질 교실에는 산업기사와 KTL 교육생들을 위한 실무교육이 있는데 KTL 실무교육은 지금 비공개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면 산업기사 3가지밖에 못 봅니다. 이제 산업기사는 모든 것이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 그 다음에 필기, 실기 이 3개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를 지금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품질관리 기술사 실기시험 이렇게 해서 1부 이렇게 놨거든요. 그 다음에 2부를 만들 계획인데 왜냐하면 한 재생 목록에 유튜브가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업통계관리도 샘플링을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실험계획법, 다국지 실험계획법, 신뢰성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완투로 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럼으로 운영할 계획인 1권에 관한 내용들은 주제 강연만 지금 따로 또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강 정도의 주제 강연을 준 강의하는 내용을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차는 제가 무료로 유튜브 강의를 직접 할 계획인데 2회차부터는 강의를 하지는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회의만 주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기술사 시험을 마무리를 짓고 시험과 관계없이 현장에 쓰는 그런 기본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모든 걸 다 강의를 하는 형태로 해결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3개까지 늘려서 할 것인데 다만 이 운영하는 조건은 기술사 과정은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책이 좀 나가줘야 책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책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럼 회원들만 무료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계획이니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럼에 관한 가입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품질경영 기사 자격 소지자를 기본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품질경영 기사 자격 소지자가 없다면 본인이 그 정도 실력이 되는 형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품질경영 기사의 실기시험 80점 정도의 실력이 안 되면 사실 시험 봐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그 품질관리 기술사 시험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즉 기술사 시험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포럼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관리 기술사 워크북을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100부 한정판으로 찍는데 저는 그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경향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내용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강생들을 위해서 일단은 본인이 약간씩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기술사 워크북을 소지하는 사람만 포럼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럼에 참여를 하는 사람은 월 2회 정도 토요일 날 줌으로 참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무단 결석을 3회 정도를 하게 되면 강제 퇴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참가하면서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원고만 그 탐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저도 도와주는 거지, 저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합격하게끔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고 불성실한 사람은 그냥 관계없이 퇴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간에 한해서만 무료로 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줌의 그 허용 인원이 100명분짜리를 이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계속 인원이 남아있게 되면 이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계속 줌을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00명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간만 그 무료로 할 계획이고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건 본인이 그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역시 2년차에 수업을 다시 들으려고 그러면 줌 비용을 그건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 참여자에 한해서 이권에 대한 유튜브 교육을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 수강을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줌 회원이 아닌 분들은 이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인하부에 그대로 같이 교육권을 올려놓을 건데 수강료는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줌 회원이 돼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유료로 하실 분들은 인하부에서 30만 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마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사 교육은 유튜브에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나무의 유료 강의도 같이 올려놓을 계획이니까 본인들이 유료 강의를 들으실 거면 뭐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쌤의 카페에 줌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질의응답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페 회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제가 무료로 교육을 하는 대신에 거꾸로 카페에서 이 기사시험을 하는 학생들에게 답안을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의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남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포럼에서는 제가 1차적으로는 먼저 주제 설명을 전차에서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그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업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그 2시간 동안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제가 할당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첨삭을 일단 할 거예요. 첨삭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회원들 전체에게 공유를 시킬 것입니다. 왜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겠죠? 예, 남의 것만 얻어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 2-3개 풀더라도 한 20개 정도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덜어줄 계획이고, 여러 사람이 쓴 답안을 계속 읽어보고 제가 틀렸다고 체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하다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만약에 100명이 넘어간다면 제가 2주 동안 그걸 무슨 수로 다 첨삭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좀 한정돼 있어야 되고요. 불성실한 답안은 첨삭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공유를 아예 안 시킬 거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없으면은 왜 내 거는 첨삭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답안이 불성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점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제에 대한 설명을 또 이제 하게 되겠죠. 예, 그럼 과제 할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은 교육을 하게 되면 저는 1차 회의 교육 때는 전부 다 더빙을 할 계획입니다. 더빙을 해서 강의한 내용들만 편집을 해가지고 주제 강연이라는 목록으로 아까 3번째 사이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3번째 사이트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물론 주제 강연은 이나무와 관계없이 줌 회원들에게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고, 저 2단원에 대한 것만 유튜브 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1단원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황하게 양쌤 품질관리 기술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사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하나의 희망과 본인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질 부분에 종사한 엔지니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격증이죠. 그래서 혼자 도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양쌤과 함께 품질관리 기술사를 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의 합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